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김 박사님 모시고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말군이 오늘 기타 치고 하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데, 네, 봤습니다. 마이크도 아주 차고, 카메라 촬영하는데 유튜버인가 봐요. 말군이 그런 걸 찍나 봅니다. 네, 근데 유튜브로 찍나 봅니다. 오늘 또 하얀 종이를 받았는데, 그렇게 표정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 보이던데. 네, 좋아 보이는데 결말은 어떤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군요, 또.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말미에 또 변호사님 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주제는 이제 UCC 제작 관련 음악 저작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즘 아주 1인 유튜버들, 1인 창작자들 아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작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네. UCC라고 하면은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에서 그렇죠. 개인 사용자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음악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만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런 창작물이 잘 만들어질지 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저작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좀 김 드려보고 박사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아주 상세하게 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저작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작권자라고 알고 있는 뭐가 있죠? 가수가 있죠. 실현자죠. 실현자. 그걸 이제 인접권자라고 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다른 이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수, 배우, 그다음에 이제 신앙송자, 그다음에 연주하는 사람.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저작 인접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작사 작곡가를 흔히 이제 저작권자라고 하는데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이분들 여러 분야의 권리자들의 또 이용 허락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지금 제가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군이 네. 캠코더 이게 동영상 찍으면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내가 특정 가수의 노래를 틀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네, 이제 가사가 있다고 하면 또 작사가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실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저작권자하고 저작 인접권자로부터 원래는 다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 저작 재산권자들로부터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다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요즘 세상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저작권자들이 어떤 단체, 가령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 그다음에 음저협이죠. 음저협이죠. 네. 그다음에 음반 산업 협회라든지 음악 또 실현자들, 가수나 실현자. 이제 연극이라든지 그 실현자들 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지금 단체들의 저작권자들이 자기 본인의 저작권을 신탁을 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신탁해서 맡겼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맡겨진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단체로부터 이제 이용 허락을 구하면은 일거에 다 해결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배경음악으로 듣고 싶으면 원래는 그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특정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단체 기관에 가서 신탁된 기관에 가서 이용 허락서를 제출하고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정리가. 네, 그러면 한결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일반적으로는 10초 내외, 30초 내외로 이런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거는 네.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요. 맞습니까? 대단히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짧게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10초, 20초
짧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짧은 곡을 연주나 부른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결코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 그 잘못된 말인 거죠. 네, 부정확한 얘기죠, 대단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그 가수 내가 미쳤어라는 그 곡을 미쳤어, 뭐 예, 미쳤으니까. 네. 그 본인의 그 5세 그 아이가 부르는 것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그때 기록에 보면 한 52초 정도 가량 분량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 부른 그 모습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이죠. 그 올렸는데 네. 그 저작권 단체에서 이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 인접권자에서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는 사안이 맞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사실 분량이 작기도 하지만은 그 노래 소리가 다른 노래에 소음에 묻혀가지고 잘 들리지 않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런 사회를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공정 이용에 예. 해당된다. 문제는 안 된다고 한 게 있는데 사실 저작권이 어려운 이유가 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공정 이용에 해당. 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은 20초 짧게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이 어렵네요. 말이 어렵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무형의 그 지적 재산이잖아요. 네. 무체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무체재산권은 종류도 너무 다양할 뿐더러 네. 그 양태도 다양해서 네. 이게 과연 침해의 선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대단히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거죠. 공정 이용이라는데 뭐가 공정한지가 맞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연주하고 네.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불러요. 그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되나요? 자기가 노래를 하고 연주한다. 네. 다른 그 가수의 노래를. 네. 네. 그러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또.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편곡가의 네. 허락은 받아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료 콘텐츠를 네.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작권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거죠. 아, 변호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네. 처벌을 받으면 법정 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량도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법정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실제 재판을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는 형을 선고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재산권 침해는 여기 보니까 기본이 8월에서 2년 6월 사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가중하면은 1년에서 3년 이렇게까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또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그게 또 뭐 인사 손해배상도 많이 지게 되겠죠. 예. 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그 1인 창작자분들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저작권인 것 같아요. 저작권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예 그런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외부에서 이제 촬영하다가 커피숍이나 카페에 들어갔을 때 음악이 나오면 네. 바로 차단하는 음을 소거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오늘 그 정리를 하자면 말군. 네. 말군은 아까 기타를 치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촬영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를 했겠죠. 네.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죠.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또 이거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아마 말군이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안 지었던 것 같아요.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타도 그냥 이렇게 치는 신용만 하고 노래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입만 뻐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짓을 왜 한 거죠? 쓸데없이? 그런 문제는 거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말군이 평상시와 달리 그 뭐 봉투 바꾸기 집어 던진 거로 봐서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나빴던 모양인 것 같아요. 말군이 뭐
그런 걸 노렸다면은 하겠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결국은 한게 없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을 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그 말고는 혼내지 못했네요. 네,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변호사님 이 방송하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서 네. 우리 이용자분들에게 좀 당부나 뭐 유익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요즘 이제 1인 콘텐츠 창작자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 세상인데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고 그렇지만 이런 본인의 콘텐츠를 송출하시기에 앞서서 만들기에 앞서서 한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저작권 만들어서 이제 송출한 행위에 있어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의 이슈가 소지가 없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시고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 리뷰, 그걸 압축해가지고 송출한 그런 유튜버들이 많으신데, 많이 있죠.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작권법 위반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작권자들이 본인들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걸 맘만 먹으면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계속 꾸준히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 다음 주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김 박사님과 함께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